좋은 대학이란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과 전공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대부분 다 그러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대학 갈 친구들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반복하고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죠.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기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무슨 얘기냐? 성적 보고 얘기할게요. 부모님들께도 아이가 어떤 걸 잘합니까? 그리고 뭘 좋아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자녀니까 잘 알고 계시는 점이 있다.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요청하면 대부분은 아이가 그런데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과 과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는데 참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거죠. 급하고 그 상황에 딱 닥치면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전공을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생각은 또 안 나나 봐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지도를 잘한 아이들도 아주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적으로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대학은 아무래도 본인이 전공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길을 도와주는 전공 분야가 있어서 만약에 전공 분야가 자기랑 적성이 안 맞을 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대학 배우는 게. 예를 들면 경영학과는 수학을 못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수학을 못해서 경영학과를 간대요. 수학 안 배우는 줄 알죠? 완장하겠어요. 경영학과는 3가지 분야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전공 과목이거든요. 인사조직, 제가 한 거. 회계가 있어요, 거기. 네, 회계, 통계가 있어요. 재무 있어요. 수학 알아야 돼요. 재무를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마케팅도 분석하고 그러려면 수학 알아야 돼요. 모른다고 누가 그랬어요. 또 어떤 친구는 수학이 너무너무 싫고 못해서 심리학과를 간대요. 심리학에서는요. 다 통계죠? 다 통계인데. 통계고 숫자 가지고 씨름하고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논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학과 가지고 또 수학을 또 만났어요. 뭐 이러면서 통계 확률 너무 싫은데 그것만 하게 생겼어요. 뭐 이래가지고 중간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적에 맞추어 가지고 대학을 간다라는 거는 아이한테도 불행이고 부모한테도 원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들은 주로 상담하실 때 성적을 가지고 하세요. 왜냐면 그게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적에 맞춰가지고 가지 마라. 혹시 기업에서도 이 친구가 이렇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성적으로 했다.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뭐 생각나시는 게? 그러니까 전공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랬다. 사람 뽑을 때도 전공에 대부분 다 직무 역량 중심으로 사람 뽑기 때문에 네, 맞아요. 거기서 다 걸러내요. 기본적으로 다 걸러내요. 조금 전에 그 강 PD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자기 전공이 안 맞으면 그 성적대로 그냥 전공을 아무거나 정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전공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또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그 전공을 소홀히 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학점이 안 높겠죠. 그러고 나서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그렇게 공부가 없기 때문에 그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그 실행 관점에서 연구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차별화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극복하고 다른 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냐 그러면 전공 불문. 맞아. 그런데 전공 불문이 점점 없어지잖아. 요즘에는 전공 불문. 공무원들도 전공 불문 안 뽑아요. 네, 말하자면 전공을 보고 어느 부문에서 그 전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뽑죠. 그렇죠. 그 전공자에 한해서 뽑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왔습니다. 성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꿈을 꿔보지도 않은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점수에 맞춰서는 의미 없는 거고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점수가 무지하게 좋아. 인서울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지도 성적에 않고 맞춰서 가는, 맞아. 성적에 맞춰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적성에 너무 잘 맞아.
이러는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은 가면 된다. 네네. 그런데 적성에도 안 맞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조금 전에 또 무조건 이야기하시니까 다 꼬리에 맞춰서만 꼬리를 가는 물고 거예요. 뭐냐면은 성적이 정시에서 잘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근데 가족들이 다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진로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데는 그 학교 브랜드나 학교 그레이드가 높아지니까 그 과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적에 맞추어서 터무니없는 뜬금없는 과를 가게 되죠. 전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안 절대 되면 그런 일은. 편입하시면 돼요. 뭐 근데 이제 그렇지 제가 이제 않겠습니까? 조금 근데 본인도 힘들어, 부모님도 힘들어, 다 힘듭니다. 편입하지 말라고 네. 그러는데.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시죠.